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4명으로 제한됐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단축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음 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합니다. 대장동 사업에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갑자기 숨지면서 유 사장이 추진하던 내리도시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소규모 문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부 333 살롱이 인기를 얻으며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 참여 확산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2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40여 명 줄었지만 16일 연속으로 4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73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92명, 양주 46명, 포천과 동두천 24명, 연천 1명 등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381개 중에 62개가 남아 83.7%의 가동률을 보이며 닷새째 80%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5.4%로 전날보다 3.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 두기는 이번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모두 밤 9시까지로 매장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미접종자는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혼자서 먹어야 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또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되는데요.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접종 여부가 관계없지만 50명이 넘으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을 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가 결혼식장에 갈 수 있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역시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명이 넘을 경우에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을 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300명 이상의 행사,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또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승인했지만 당분간은 이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네. 등교 여부도 바뀌게 되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요.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이재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도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네, 이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면서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전면 등교가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밀집도가 6분의 5로 제한되는데요.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됩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돌연 사망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특히 유 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내리도시 개발 사업이 막 닻을 올린 상황이라 더욱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포천시 내초면 내리. 오는 2029년 이곳에 아파트 1,900여 세대가 지어질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 4,300억 원 규모의 내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가 인근에 비해가지고 개발되면 좋죠. 나 조금이라도 득을 보니까. 이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유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후 2019년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영전해 내리 도시개발 사업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개발사업본부에서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등 총 3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 사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돌연 사망하면서 내리 개발 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전임 사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유 사장이 기획한 내리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민관 공동 추진 방식. 특수 목적법인을 사업 시행자로 내세우고 포천도시공사가 50.1%, 민간 사업자가 49.9%의 지분을 갖습니다. 올해 그 SPC가 설립이 된다면 올해부터 흑자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확실히 흑자로, 그 100% 제가 장담하는 내년에는 흑자가 되지 않겠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이익을 민관이 어떻게 나눌지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개발 초과 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라든지 또 민간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공모 방식이라는 어떤 그런 거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의회 보고가 안 된다. 의회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포천시는 조만간 새로운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장이 선임되느냐에 따라 내리 도시개발 사업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에 의정부시가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새로운 사업 하나를 지난 가을에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부터 좀 생소하고 특이해요. 네. 바로 333 살롱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도시 추진지원단의 김미정 대리를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이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333 살롱. 자,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333 살롱은 문화도시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3명 이상, 3회 이상, 그리고 모이면 30만 원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간단히 줄여서 333 살롱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모집 당시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호응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난 9월 333 살롱을 처음 모집했을 때 30개 선발에 322개의 모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경쟁률 10.7대 1을 기록했었는데요. 미술, 독서, 봉사, 환경 등 정말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시즌2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큰 호응을 해주신 거는 333 살롱이 기존의 관주도 사업들과 달리 시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업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333 살롱의 원칙은 시민들 스스로 주최하고 운영한다에 두고 있습니다. 각 모임의 주제, 일시, 장소, 진행 방식 모두에 대해 시민들을 믿고 맡기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333 살롱 2기 발대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시즌2 발대식은 시즌1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시민 모임 참여자가 직접 등장해서 본인의 사례를 시즌2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다닥 눈누냔나라는 살롱이었었는데요. 영화 관련 팟캐스트를 운영하던 모임이었는데 333 살롱을 계기로 지역의 많은 활동가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정부의 지역 활동가를 소개하는 의정부로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례를 당사자가 직접 나와 소개하면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 2기 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2기 활동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네, 시즌2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반려견과의 공존을 생각하는 모임, 작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시민 모임들이 12월 한 달 동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문화도시 의정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될 예정이고요. 후에 아카이빙 잡지를 만들어서 많은 곳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활동이 의정부 내에 이제 어떤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기대 갖고 계신지요? 문화도시라는 건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이 지지받고 서로 연결되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333 살롱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응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고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모두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의정부 시민 모두가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도시 추진지원단 김미정 대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를 제작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인적, 대물적 강제수사로 구분돼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던 6종의 강제수사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특히 지침서는 인권 침해나 권리 남용을 방지해 합리적인 수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소방본부는 제작된 지침서를 각 시도 소방특사경에 배부해 수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저소득 가정에 생활 필수품을 지원했습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행복센터는 생활 필수품이 부족한 7가구를 선정해 냉장고와 세탁기, 침구 등 18개의 품목을 전달했습니다. 양주시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생활 필수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